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결혼을 했고 6살 딸이 있습니다. 아내는 동갑내기로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해외 주사로 발령이 나서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아내가 평생 그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첫째는 6살이 되었지만 둘째는 아직 없습니다. 몇 년 뒤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최근에 연락이 와서 몇 년 더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처제 때문입니다. 아내가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는 아이가 아내의 회사 내 어린이집에 다녀서 둘 다 직장 생활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캐나다로 가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등하원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고 했지만 뉴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여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저희 처제와 함께 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처제는 글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일단 새벽 시간에 글을 쓰기 때문에 낮에는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이 사면 월세와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처가살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처제와 함께 사는 것에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캐나다로 가기 2주 전부터 처제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2주간 휴가를 써서 준비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재는 처제,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제와 친해지면서 가끔 아내처럼 잔소리도 하면서 딸을 챙겨주는 것을 보면 진짜 부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예민해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처제에게 불필요한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이유 나중에 사과하려 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처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중 늦은 밤에 집에 도착하니 처제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처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었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려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오히려 자신이 더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술을 마시며 처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감수성이 깊은 편입니다. 처제가 작은 일에 울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처제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미리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 덕분에 딸도 제대로 키울 수 있었고 저도 안 굶고 다닐 수 있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제의 어두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처제와 둘이서 술을 마셨을 때 안 취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제와 지내온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그 일로 처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이 점점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애써 서로의 마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지내기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처제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나 사랑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처제는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제 사랑해. 그거면 된 거야. 하며 꼭 안아주며 처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입을 맞췄습니다. 이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딸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고민 및 미안해하지 말고 일단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만을 생각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하면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는 모든 것을 조심했지만 딸이 잠든 이유나 어린이집에 있지 않을 때는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제는 몇 년간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남자와 연애도 못하고 외롭게 지냈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도 밤만 되면 그녀는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떠난 이후에 몸이 많이 외로웠는데 밤마다 처제와 함께한 시간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처제의 손길은 저를 더 열정적인 남성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다음날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없애주었습니다. 가끔 딸을 본가에 맡기고 휴가를 쓰며 처제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가끔씩 비슷한 상황을 볼 때마다 처제와의 고민으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더 키워나간다면 나중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겨도 딸에게 설명하는 것도 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덜 걱정해도 될 것입니다. 아내가 캐나다에서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처제와의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